안녕하세요. 검정목수와의 어비입니다. 최근 제가 신입사원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꽤 많이 받았어요. 회의를 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메모하고 회의의 주요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서 기록하고 어느 정도 팀원들과 공유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라고 말이죠. 또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분들, 회사에서 성과를 올리고 싶은 분들, 일상생활이나 회사 생활에서 다양한 고민이 참 많았을 겁니다. 중견부터 대기업까지 참 다양한 직장을 거치면서 현재 25년차 직장인으로서 치열하게 생존 중인 저 어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책을 읽고서 꼭 추천하고 싶었거든요. 답은 여기에 있다. 저도 이 책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실천할 수 있고 한 단계 더 성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록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이 책. 바로 이 책을 쓰신 대한민국 1호 기록학자 김익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름이 김익환이고요. 명지대학교에서 제가 기록학으로 한 2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 기록학자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아가면 일기도 쓰고 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메모하고 요거 이제 기록의 생산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제 기록을 한다는 건 일종의 컨텐츠가 만들어져요. 네. 걔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해서 뭐 분류하고 목록 붙이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컴퓨터 폴더를 그 안에 폴더를 또 세분해서 나누고 뭐 이런 거 네. 하지 않습니까? 데이터 정리하잖아요. 이제 이런 게 제가 전공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얘를 기가 막히게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가 그런 방법을 연구하기도 하고요. 기록이 많으면 걔를 이렇게 조합하면 우리 에디팅 한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면 거기서 컨텐츠가 나오니까 컨텐츠를 기록을 베이직으로 해서 기획하고 또 뭐 책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에 컨텐츠 내용을 송출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 전반을 제가 전공으로 하고 있는 제가 제 자랑을 하면 굉장히 유익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와, 벌써 이제 기록학자에 대해서 이제 딱 공부가 되는 것 같은데 기록에 대한 이 기록학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요 학부는 국사학과라는 데를 나왔어요. 그런데 얘가 담론이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아주 추상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등지의 학문을 좀 보다 보니까 역사학의 분과 학문으로 아카이브라는 기록학이라는 학문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이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역사의 큰 방향이 아니라 메모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록학을 하게 된 계기는 역사학을 베이직으로 하되 훨씬 더 실용적이고 우리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학문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유학하면서 기록학이라는 걸 전문으로 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책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제목부터가 이제 거인의 노트예요. 왜 이렇게 거인의 노트라는 이름이 나왔을지가 약간 궁금한데 이 제목에 대한 에피소드가 좀 있을까요? 제가 이 얘기 할 때마다 눈물이 그냥 자꾸 글썽글썽거리는데요. 우리 아이캔 유튜브 대학에 보면 특히 이제 직장을 다니시다가 우리 보통 경단녀라 그러죠. 우리 사회에 너무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이 아이캔 유튜브 대학의 주력 부대가 40대 초반에서 한 50대 중반까지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남성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1학기를 끝내고 수강소감에 이런 얘기를 써서 거인 얘기를 쓰신 거예요.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해보니까 공부의 방법을 알고 자기 개발을 하면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분한테 너무 절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인이 돼서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 나의 아들이 내가 거인이 된 내 어깨 위에 타서 멀리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거인이 되고 우리 모두가 거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노트, 기록, 메모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이것을 책 내용에 듬뿍 담았습니다.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수님한테 최고의 이 기록은 어떤 기록이 가장 기억에 남을까요? 저는 뭐 조금 재미없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무슨 예를 들어 첫사랑의 기록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자극적인 얘기를 하면 좋은데 저한테 사실 인생에서 최고의 기록은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그게 이제 1983년 5월입니다. 네. 83년 5월인데 9월에 복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3달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때 독서실을 끊어놓고 제가 하루 18시간 공부라는 것을 3개월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완전히 전환이었죠. 그때요. 논문을 한 20편 읽었고요. 그 다음에 책도 한 2권을 일주일 만에 읽어 제쳤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 그 허탈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노트를 하지 않습니까? 아, 이걸 노트를 안 해서 그렇구나 해서 그 다음 주부터 기록이라는 형태로 제가 논문 읽은 것을 요약하고 책 읽은 것을 요약하고 그중에 핵심이 되는 것들을 또 엮어서 약간의 서사를 만들어서 노트를 하고 이것을 일주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던 것이 뭐 개념적으로만 한 반쯤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들려요. 시간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걸 3개월 하니까 그 다음에는 기록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지 않고 제가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쭉 생각을 하면 쭉 머릿속으로 회상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키울 수 있었습니다. 요 3개월 동안 제가 공부 기록을 남긴 거 이게 저에게는 정말 기억에 남는 인생 기록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폴더 관리를 엄청 잘하는 편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설명 듣다 반갑습니다. 보니까 아 제가 기록을 하는구나라는 걸 아, 네, 네, 새삼 네. 느꼈는데 네, 네. 왜냐면 저는 이제 디자인 쪽에 원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디자인 파일이던 사진, 영상 파일을 폴더별로 날짜별로 다 정리를 해놔요. 날짜별로 정리하고 날짜만 딱 정리해 놓으면은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날짜 뒤에 가로치고서 그날에 이제 이슈됐던 것들 키워드를 제가 적어 놓거든요. 그럼 딱 들어가면 그 안에 또 폴더별로 해서 텍스트는 텍스트별로, 이미지별로, 영상별로 다 또 모아 놓고서 네. 작업을 하는데 의미가 있는 짓이었네요. 그럼요.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 지적인 행위를 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서 기획서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할 때 너무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네. 제일 좋은 출발은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프로젝트 폴더를 하나 만들어요. 그냥 일단 만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처럼 데이터 관리, 기록 관리, 메모 관리를 한 사람들은 그 프로젝트와 관련된 게 있나 들어가서 브라우징 읽기를 쭉 보는 거. 요거 괜찮네. 끌어놓고. 요거 괜찮네. 끌어놓고. 요거 괜찮네. 끌어놓고. 그렇게 해서 기본 소재를 넣어놓은 상태에서 이 프로젝트를 어떤 전략 방향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모와 기록이 몇 개 베이직으로 작동을 하면 생각이 그 다음에 펑펑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하시지 않았을까요? 기록이나 메모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창의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이 조금 더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근저적인 힘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할 때 항상 기록이 백그라운드에 있는 그런 삶을 사시면 여러분들 정말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얘기를 또 들으니까 일하는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럼 또 이 거인의 노트에서 이제 일잘러, 요즘 일잘러라고 하죠. 유능한 이제 회사원이 되려면은 또 필요한 또 기록이나 이런 기술이 좀 있을까요? 저는 우선 두 가지를 조금 강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상사에게 뭘 듣잖아요. 지시를 받지 않습니까? 이게 좀 문제이긴 한데 어떤 상사들은 지시 한 가지를 하는데 막 한 20분을 하세요. 사례를 막 들어가면서 너무 친절하신 거죠. 네.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 지시를 받으러 들어갔을 때 속기록처럼 기록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너무 성실하신 거죠. 자, 그렇게 기록을 하시면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상사의 본래 마음을 읽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의도로 지금 얘기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지? 그 사람의 마음속은 무엇이지? 그거를 들여다보려고 마음속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쓰느라고 그 말의 핵심이 뭐고 그의 의도의 그러니까 진짜 의도가 뭔지 얘를 놓쳐버려요. 네. 기록은요. 그 얘기를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가서 기록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메모를 하려고 한 거죠. 그러면 메모할 거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듣습니다. 졸지도 않아요. 한 5분 듣고 이게 핵심이네 그러고 메모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걸 그대로 상사에게 지시받을 때 상황과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가 핵심이지 하고 들어야 기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사의 지시를 받을 때는 키워드 5개, 키워드 많아야 10개 조금만 쓰는 것을 꼭 요령으로 가지셔야죠. 자 이렇게 하면 상사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의도로 무엇에 포인트를 두고 그 일을 하라고 나에게 지시했는지가 정확하게 파악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회사원은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자기 책상에 앉아요. 그럼 키워드를 쭉 보고 그 다음에 자기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상사의 본심은 이거고 결과를 요거 내라 그랬지. 그러면 네네. 이제 그 다음에 전략 기획을 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포인트를 여기에다 두고 프로세스는 이렇게 하고 요 A, B, C 프로세스에서 각각의 포인트는 이렇게 두고 가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게 유능한 사원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두 가지 기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그것의 포인트를 잡는, 그러니까 요약식 기록이 핵심이고요. 그걸 한 다음에 구상 기록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능한 사원으로 여러분들은 일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책을 봐야 됩니다. 책에는 모든 게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책을 보려면은 또 이제 시간도 있어야겠지만은 책 읽는 거에 대한 이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사실 맞습니다. 책을 잘 못 읽거든요. 왜냐면 집중을 사실 잘 못해요. 이거를 이제 뭐 최소 뭐 10분이 됐던 1시간이 됐던 읽어야 되는데 잠깐 5분 있다가 잠깐 핸드폰 봤다가 뭐 이렇게 신경 쓸 게 괜히 좀 많아지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도 이제 책 읽기에 대한 이런 좀 이제 노하우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완전히 풀리 이 책에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기록을 한다는 것은 기록을 해놓은 것을 또 읽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책 읽기랑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 읽기와 관련된 세 가지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책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 대부분 안 하는데 제 영상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죠. 눈운동 독서라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눈동자를 행이 보통 10cm 정도 돼 있습니다. 왼쪽 행 끝에서 오른쪽까지 한눈에 우리의 눈의 능력 때문에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동자를 왼쪽 행에서 오른쪽까지 이렇게 눈동자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책을 보시는 걸 권해요. 이걸 눈운동 독서라고 하는데요. 요거 아침에 매일 10분씩 한 달 하시면 눈운동 독서가 완전히 몸에 붙습니다. 이거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저한테 배우신 우리 아이캔 유튜브 대학 학생들은 이걸 제가 강력하게 연습시키거든요. 어떤 탄성이 오냐면 교수님 드디어 단어들이 왜 카메라 찍을 때 초점이 딱 맞은 거 있죠. 그 느낌처럼 단어들이 초점이 맞은 상태에서 쫙쫙쫙쫙 지나가는 이거 완전히 신기해요. 요게 되면 책의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하는 순간의 생각 얘기죠. 생각 독서법이라고 그러는데 한 두 쪽 읽으면 강의 듣고 나갈 때 그 교수가 이 얘기했어 저 얘기했어 하고 똑같아요. 한 5쪽 읽었어요. 이 얘기 하고 있군 하고 머리를 들고 생각해 주는 게 생각 독서법이에요. 좀 더 나가면 이제 다 아시겠죠. 생각으로 떠오른 것을 메모하는 그죠? 기록하는 메모 독서법.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독서법 꼭 익히시고요. 이 책에 기본이 나와 있으니까 그 기본을 책을 보시고 정확하게 이해하신 상태에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와, 오늘 이 거인의 노트 이 책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내용까지 좀 알게 돼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인의 노트 이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자유. 자유. 오. 좀 엉뚱한 얘기입니다만 전 자유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위해서 혹은 뭐 네, 모든 거를 포함한다고 보는데 제가 짧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테니스 랠리가 연습이 안 되면 테니스가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니스 연습을 해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자유죠. 우리가 영어를 못해요. 그런데 미국에 갔어, 영국에 갔어. 어때요, 여러분들? 답답하죠. 영어 연습을 1년 반을 해서 기초회화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미국 여행 가서 어때요? 너무너무 자유롭죠. 저는 자유의 의지로는 충분히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자유를 구가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자유의 지평을 열어주는 그런 정말 고마운 존재예요. 그러면 그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저는 역시 메모와 기록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을 키워가야 되고 우리가 실제로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미 엄청나게 많은 능력들을 키워가고 있는데 걔를 소모적으로 버리면서 사신다는 거예요. 걔를 메모와 기록으로 우리 몸에 붙여놓고 그래서 능력을 키워서 자유로운 삶을 삽시다. 이런 얘기를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고 싶고요. 이 책의 제목인 거인의 노트의 거인은 그 능력을 갖춘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록을 통해서 노트를 통해서 거인으로 성장하고 그 거인으로 성장한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이타적으로도 긍정적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기록은 자유입니다. 네, 우리는 자유를 가진 거인이 되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은 제가 고정 댓글로
해놓을 거니까 많이 넘어가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서적도 이제 링크에다 다 걸어놓을 거니까 여러분들도 꼭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가서도 이제 살 수 있으니 예, 꼭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업이었습니다. 빠이.